그 다음에 얘를 얘 지금 개물 먹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서 이렇게 청소하다가 심심하시면 이렇게 해서 칫솔 질척하다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좀 뿌리고 그렇게 하시면 좀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본 옵션으로 그냥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아, 이거 서비스예요? 네. 뭐 이벤트성으로 변기설로 양치질하면 뭐 거기가 30% 할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오, 여기 엘리베이터가 2개네요. 네, 복도식이어서 20평형. 20평형. 침실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 화장실 하나. 구축 아파트 24평 기준으로는 침실 3개, 네. 화장실 하나. 네.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은 네. 침실 3개, 욕실 2개. 여기는 용인 둔전에 위치한 인정 멜로디 아파트고요. 네. 연식은 한 27년 된 아파트예요. 요번에 신혼집 인테리어 한 거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교체하는 방법과 지금처럼 현관문을 리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리폼이라는 것 자체가 필름을 새로 입히는 건데 현관문을 단순하게 그냥 필름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 작업을 하고 나서 필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튀어나온 부분, 오염된 부분, 그걸 그라인드로 전부 다 샌딩을 한 다음에 까져있는 부분은 퍼터 작업을 하고 그렇게 기초 작업을 하고 나서 필름 시공을 하는 쪽으로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현관문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 교체하는 방식보다는 리폼하는 방식으로 권장을 좀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50만원 이상에 대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현관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필름 리폼으로 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분은 필름 시공을 했고, 인정 멜로디 20평대 아파트는 팬트리가 별도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창고장이 있습니다. 이 창고장도 실질적으로 공사하기 이전에는 창고 도어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안 좋았는데 얘도 필름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탄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굳이 도어를 교체하지 않아도 필름 상태만으로도 퀄리티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단 조건부 자체가 이런 경첩이나 이런 손잡이는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 이런 갤러리 같은 부분은 필름 시공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페인트로 마감을 합니다. 인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형 아파트다 보니까 실은 해당 벽, 좌우 벽 자체가 외벽이기 때문에 단열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대다수 인정 아파트는 현관 쪽에 보면 현관의 문틀과 창고장의 외벽 상태가 결로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약품 처리를 하고 기본적인 단열 작업을 하고 나서 마감으로 들어가는 걸 좀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도 단열 작업하고 나서 전부 다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을 감지를 하게 되면 천장에서 조명이 비치고 이 밑에 신발장 하단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한샘 무광 제품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신발장을 띄우는 공법을 행인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목적은 이렇게 좁은 현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여러 명이서 이렇게 벗어놓으면 조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신발을 넣었다가 빼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약품 처리하고 단열 작업하고 나서 도배 마감으로 했고, 여기는 조명을 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센서 등을 적용을 해드렸는데요. 특이사항이 여기는 천장 공사를 하고 나서
상시 전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센서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작게나마 수납을 할 수 있는 3단 선반을 적용해 드렸고요. 네, 저희가 인정멜로디 아파트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10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주문을 하는 가구가 한 두세 정도, 20% 정도밖에는 안 되세요, 실은.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예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복도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문하는 거로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에서 문을 열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문을 달았을 때 어떤 그 소음에 대한 부분도 차단이 되고 냉난방에 대한 효율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문 시공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이 과거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요즘 이렇게 슬림하게 울트라 슬림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 10mm 정도 두께가 10mm 정도 하고, 이거 마감은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가 작다 보니까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 유리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투명 유리는 아니고요.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5T 정도 되고, 강화 유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유리가 이렇게 조각처럼 파편되는 거, 그런 식으로 얘도 일정한 충격이 가했을 때 파편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해당 부분은 가벽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 40cm 된 가벽이 있는데, 이 가벽을 시공한 첫 번째 목적은 주방을 빌트인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벽을 시공을 했고요. 가벽을 시공을 하면서 기존에 컨트롤 할 수 없는 사구에 대한 스위치를 이렇게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구 스위치가 개별 스위치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껐을 때 첫 번째 조명을 켜면 주방 상부장 하단에 LED 조명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했을 때 주방 동선에 있어서 밝게 사용할 수 있는 3인치 다운라이트를 적용을 하셨고, 세 번째는 라인 조명을 해드렸고, 마지막 거는 아일랜드 식탁 위에 이렇게 매립 조명을 했습니다. 조명을 설치를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LED 조명이라고 했을 때 LED 자체로는 좋지만 LED 안에서도 단계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절정형 LED가 있고 일반적인 LED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했을 때 절정형 LED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주 켜놔도. 단 이렇게 조명을 조금 여러 개를 했을 적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세요. 첫 번째, 개별 스위치로 컨트롤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조명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한 24개 정도의 조명이 있는데, 이 24개의 조명을 하나의 컨트롤로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면 손실률이 좀 많겠죠. 그래서 개별 스위치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다른 인정 멜로디하고 여기는 조금 틀리게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천장에다 무게중심을 좀 많이 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명이 집안을 밝혀주는 요소나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인정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고층 라인을 제외하고 저층 라인은 해당 천장이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공 작업이 필요해요. 그 목공 작업이라는 거는 기존의 콘크리트 상태에서 약 한 5cm에서 6cm 정도 간격을 두고 석고보드 작업을 새로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원하는 위치의 조명을 다 매립해서 시공을 할 수 있답니다. 기존의 콘센트가 모든 아파트의 상단에 있는 콘센트는 에어컨 전용 콘센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보통 인정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에어컨 콘센트가 이쪽에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선에 대한 활용성을 주기 위해서
콘센트를,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이쪽에다 하나 만들고 안방 쪽에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콘센트가 단순하게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에어컨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전용 상시선을 적용을 해야 돼요. 분전함의 차단기에서부터 해당 콘센트까지 전기가 다이렉트로 들어와야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비 전력이 3kW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을 하다 보면 전기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기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세대들이 인덕션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8사람들은 보통 인덕션을 사용을 하는데, 인덕션은 브랜드마다 다 틀리고 전력 소비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인덕션도 에어컨하고 똑같은 방식이긴 하세요. 인덕션을 사용하는 콘센트도 분전함에서부터 단독으로 전기가 다이렉트로 와서 별도의 차단기를 설정을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두께가 2.5 스퀘어로 되는데, 에어컨은 전력 소비량이 많게는 3kg에서 5kg 정도 가기 때문에 전선의 두께가 4 스퀘어 이상에 대한 전선을 쓰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인덕션을 들어보시면 지금 저기 회색깔 선이 일반 이 녹색깔 선이 2.5 스퀘어 두께고, 이 뒤에 있는 회색깔 선이 4 스퀘어에 대한 전선의 굵기입니다. 분전함에서는 얘를 컨트롤하는 30A의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사용 중 집안에서 전기가 다운되는 현상이 없습니다.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주방에 있는 아무 콘센트에 꼽아서 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력 계산을 해봤을 때 3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력이 3kW 이상이 나옵니다. 인정멜로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력이 워낙에는 3kW거든요. 얘가 3kW 이상의 전력을 쓴다고 하면 차단기 자체에 부하가 걸려서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전기 공사를 해서 인덕션을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독일제 제품인데 가격대는 기존 사각 싱크볼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 싱크볼을 세팅하는데 이걸 들면 이 뒤에 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공하는 사람들은 설치가 좀 어렵고요. 배관이나 그런 계통에 좀 아는 사람들이 설치를 했을 적에는 설치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죠. 온도 조절은 이 다이얼을, 조그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여기에 불빛이 파란색이면 차가운 물, 또 다른 버튼을 눌렀을 적에는 이렇게 물이 쭉 나오는 정도. 세 번째 이렇게 된 모양은 컵을 올려놓고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컵을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고요. 마지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야채 같은 거를 씻을 때 이 버튼은 퐁퐁을 안에다가 놓고서 누르면 퐁퐁이 나오네요. 얘는 정수기 호스예요. 네. 안쪽에서 정수기하고 연결되면 정수된 물이 나오게끔. 구매를 하더라도 이런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네. 셀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네. 시공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네. 보통 내가 사용하는 싱크볼을 새로운 싱크볼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싱크볼보다 구입할 싱크볼이 크게 되면 대리석을 타공해서 싱크볼을 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새로 산 싱크볼이 기존 싱크볼보다 작은 경우에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리석을 교체해야 되는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아이템 비중에서 대리석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이 판단하셔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여기에 매진은 시멘트 컬러로 했어요. 보통 주방에서 주부들이 음식을 했었을 때
이쪽 벽을티에서 오염되는 거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그레이 계열을 사용을 했고, 다른 인정 멜로디 아파트보다 주방에 대한 동선이 좀 많이 넓습니다. 일자 주방 또는 기역자 주방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신혼부부가 둘이만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을 써서 들어가 있죠. 이걸 무릎들이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언가를 먹을 때 좀 더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들이기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엄청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 옛날에 가스를 썼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질문 잘하셨어요. 인정 멜로디는 모든 층수를 떠나서 보일러실을 통해서 주방까지 가스 배관이 노출돼서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주방 자체를 인덕션으로 사용한다고 하셔서 배관 자체를 메꿈 작업을 했어요. 이쪽으로 가스가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하게. 네. 이 박스가 목공으로 니은자 틀을 잡고 이렇게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아예 제거를 안 하시고 숨겨놓으신 왜냐하면 지금 인테리어를 해서 사시는 분은 인덕션을 사용을 하겠지만 나중에 입주하는 분은 가스 환경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배관을 철거하는 것보다 보일러실에서 사용 안 하는 부분을 메꿈을 해서 나중에라도 이 가스 배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스 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마감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회벽 화이트가 뭐냐면 이 질감이 이렇게 보시면 보통 고급 아파트 시공 같은 경우에는 벽지로 하지 않고 페인트 시공을 해요. 그래서 질감 자체가 약간 거친 면 페인트 작업을 했었을 때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페인트 작업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실크 벽지입니다. 욕실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천장 위에 센서를 숙여놨어요. 그래서 밤에 사람이 굳이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문을 열고 이렇게 다가만 섰을 때 장식장 하단에 LED 조명이 와서 굳이 조명을 켜지 않아도 볼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든가 양치질을 할 수 있는 데든가 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센서 같은 경우에도 감도 설정이 되고 시간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센서가 여기 위에 숨겨져 있어요. 600각 포세린 타일을 했고,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인정 아파트는 27년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욕실을 전체 철거를 하고 새롭게 방수 작업을 하고 타일 작업을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덧방인 방식이 있는데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철거를 하고 새로운 방수 작업을 통해서 좀 내구성을 강화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좀 좋고요. 여기 특이사항은 보통 600각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렇게 졸릴 것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연장을 한 거예요. 샤워 있는 곳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다수의 샴푸나 그런 걸 넣을 수 있게끔 600각 타일을 시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업자의 환경마다 틀립니다. 전체 철거를 한 상태에서 1차 시멘트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생 과정을 통해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덱스 제품에 대한 방수를 하는데 2차, 3차 이렇게 방수 작업을 하고요. 방수가 끝난 이후에 벽 사면을 전체 새롭게 미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보통 미장 진행을 안 하고 떠바리 방식으로 에폭시와 실리콘을 사용해서 붙이는 공법이 하나가 있고요.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면을 새롭게 미장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폭시와 실리콘과 기타 재료를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미장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마감에 대한 부분은 좋겠죠. 하지만 하루에 대한 인건비는 더 나온다라는 거. 미장도 다 하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욕실 공사만 비용이 어느 정도 약 들었어요? 450만 원 서부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해드렸고요. 수전류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강한 한센 브랜드를 썼어요. 무광 제품을 해드렸고 콘센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 멜로디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검토를 했을 때 콘센트가 없는 경우에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양변기에 비데를 사용하실 건지요. 현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비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안쪽에 이렇게 콘센트를 추가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예. 플랩장이라고 보통 이 유가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과거 디자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무늬로 해갖고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제품은 도무스 제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타입을 싫어하고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여기에 타일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를 덮었을 때 똑같이 보입니다. 단점은 걔는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배수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수가 되는데 걔는 배수되는 방향이 사각형 테두리에만 배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게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욕실 디자인을 선택을 할 때 유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려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고객분께서 물이 배수가 잘 되는 걸 원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되어 있는 유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임의적인 발주는 하나도 없어요. 계약이 성립됐다고 해서 인테리어 회사 측에서 어떤 제품을 쓰세요 이렇게 아니고 선택권을 줍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있는데 가격대 형성군이 얼마짜리로 보통 세 가지를 제안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선정을 했을 때 발주를 하겠다라는 거를 사전에 고객한테 협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제품에 대한 선택은 고객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액은 선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가 라인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스탠다드 모델 기준에서 디자인을 전부 다 보여드립니다. 휴지거리고요. 휴지거리가 아니고 이거는 칫솔입니다. 얘는 양면기 안에 닦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평수는 작지만 청소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건을 또다시 마련을 해주는데요. 청소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할 때는 반드시 밸브를 잠가서 이렇게 물이 안 나오게끔 하고 사용할 적에는 밸브를 열어서 이렇게 물을 틀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이 청소건 자체에 이쪽이 수압량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돼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어요. 실은 라벨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밸브를 잠가서 사용을 하십시오. 욕실에서 이렇게 청소하다가 심심하다 하시면 이렇게 해서 칫솔 질척하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좀 뿌리고 그렇게 하시면 좀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디 집에 가든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집을 가든 간에 기본 옵션으로 그냥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 서비스인가요?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변기설로 양치질하면 뭐 거의가 30% 할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두 개 하고 욕실 한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팬트리가 없다 보니까 보통은 입구방을 옷방 개념으로들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입구방에 붙박이장을 시공을 합니다. 붙박이장을 시공을 해도 사람이 잠잘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세요. 예. 샤시를 교체를 했는데 제안드리는 부분은 안방 샤시하고 거실 샤시만큼은 최대한 샤시를 교체하는 쪽으로 권장을 드리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샤시가 실질적으로 열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주고 있어요. 네, 예산을 줄이고 싶은 기준에서 샤시가 기존의 플라스틱 샤시인데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은 필름 시공으로 마감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침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투박하게 갈매기 몰딩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벽 같은 경우에가 바로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마이너스 몰딩을 한멜트건과 실리콘을 사용해서 붙일 수는 있는데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천장이 석고보드인 상태에서는 타카핀과 본드를 이용해서 몰딩을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콘크리트 벽에는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몰딩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도배를 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잘 표면이 안 되겠지만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에 대한 마감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몰딩을 붙였을 때 지렁이 형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감을 하고 나서도. 그래서 침실 같은 경우에는 천장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매기 몰딩으로 마감을 했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석고보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심플하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기준으로 거실, 현관, 창고 이렇게 3개소 천장 석고보드 작업을 할 때 소요되는 인원이 작업자 2명이 하루 종일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석고는 약 한 30장에서 35장 정도 사용을 하고 각재 같은 경우에도 6단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문틀 자체가 라인 문틀을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의 문틀들은 이 문틀에 대한 두께가 6cm 정도가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틀의 두께가 약 9m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보통 라인 문틀을 시공을 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라인 문틀을 시공을 하면 되네 라고 했는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라인 문틀을 작업을 할 때 후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샘 라인 문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문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고무 실링이 돼 있지 않으세요. 근데 한샘 문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림 문틀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디귿자로 고무 스토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이나마 어떤 충격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고무, 상단에도 고무, 이쪽에도 고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문틀에는 이렇게 고무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저가 문틀인 경우에 국내 1위 브랜드 도무스 손잡이 신형으로 이렇게 사각형 타입으로 그립감이 좋은 손잡이를 이렇게 적용해 드렸고요. 샤시는 이렇게 한샘 제품으로 해서 이중 샤시로 작업을 해 드렸어요. 바깥쪽은 투명 유리를 해서 시인성을 좋게 했고, 안쪽은 미스트 유리를 해서 이렇게 이 샤시 하나만을 바꿨을 때 실질적으로 온도에 대한 차이가 절감과 시원하고 따뜻한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리콘이 없는 가스켓 타입으로 시공을 했고, 유리사양은 26mm 두께 적용해 드렸고요. 앞전에 공사를 인정멜로디에 두 채의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작년에 2곳을 동시에 공사를 하셨어요. 그분 직원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커튼은 제가 그냥 서비스로 해드렸어요. 자, 이제 대리석 바닥인 줄 알았어요. 밟아봤을 때도 좀 손으로 질감을 느꼈을 때도 장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장판. 제품은 KCC 대리석 느낌의 600 사이즈 장판으로 시공을 했고요. 장판 시공 경우에는 보통 표면에 바닥에 크랙이 있는 부분들을 크랙 작업을 전부 다 하고 나서 작업을 해드려야 돼요. 그거는 중간에 크랙 작업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네. 네. 근데 크랙 작업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크랙 작업을 안 하게 되면 장판 시공 경우에는 해당 크랙 있는 부분에 육안으로 표기가 납니다. 장판이 움대든지 조인된 부분이 약간 갈라진다든지. 거실은 단창으로 시공을 했어요. 단창으로 시공을 했고, 지금 현재 바닥은 비앙코 화이트 300감으로 타일 작업을 했고요. 샤시 하단에 기존에 있는 타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전부 다 뜯고 새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는 세라믹 코트로 탄성 코트보다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세라믹 코트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도어, 리폼, 손잡이 교체, 경적 교체 이렇게 해서 비용을 많이 좀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문짝하고 문틀 같은 경우에 한 세트를 교체하는 비용이 최소 40만원 이상 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필름을 하면 비용이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필름 리폼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보일러는 혹시 리모델링 하실 때 안 바꾸시는 건가요? 기본 제가 생각하는 보일러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해당 보일러가 몇 년이 됐는지를 체크를 하고 고객분한테 공지를 해드려요. 그 다음 단계는 공사기간이 보통 20일에서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일러를 충분히 테스트를 해봅니다. 난방은 잘 되는지, 따뜻한 물은 일정하게 계속 잘 나오는지. 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보일러를 교체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 그 교체하는데도 네. 비용이 꽤 들죠. 보통 요즘 나오는 거 20평대 하게 되면 콘덴식으로 하게 되면 한 8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이나마 아껴서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아껴 쓰고